존 롤스의 정의론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현대 사회에 맞게 새롭게 던지는 책입니다. 롤스는 정의를 단순히 법을 지키는 문제나 착하게 사는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큰 이야기, 즉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로 본 거죠. 그는 정의를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회라 하더라도 만약 그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면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강력한 주장입니다. 경제 성장이나 효율성보다 정의가 우선한다는 뜻이니까요. 롤스가 던진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 어떤 능력을 가질지, 부자가 될지 가난할지, 건강할지 아플지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 규칙에 동의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데려갑니다. 보통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위치에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롤스는 그 모든 조건을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사회를 설계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원초적 입장인데 이건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규칙을 정하는 가상의 회의 같은 거예요. 역사 속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공정한 협상의 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무지의 베일입니다. 이 베일 뒤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성별, 재산, 재능, 출신, 종교, 심지어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 나한테 유리한 규칙을 만들 수 없도록 모든 개인적 정보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인 거죠. 마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캐릭터를 받을지 모르는 것과 비슷해요. 롤스는 바로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이 합의하는 규칙이야말로 진짜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다수자가 될 수도 있지만 소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누구도 약자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규칙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건 정말 영리한 사고 실험입니다. 나의 당장 이익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처지를 고려하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거든요. 일종의 공정성 보장 장치인 셈이죠. 이 사고 실험을 통해 롤스는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 양심의 자유, 모일 자유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들이 들어갑니다. 이 자유들은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희생되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사회 안정을 위해 소수 집단의 권리를 억압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롤스에게 자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의 기본 조건이었던 거죠.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출발선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불평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롤스는 불평등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과 성과를 낼 순 없고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다만 그 불평등이 정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모든 직업과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출신이나 배경 때문에 애초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거죠. 둘째, 그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해요. 이게 유명한 차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사회 전체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 결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면 그건 정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평등은 모두에게,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득이 될 때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롤스는 기존의 공리주의와 확실히 다른 길을 갑니다. 공리주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을 늘리는 걸 목표로 하죠. 전체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게 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의 권리가 짓밟힐 수 있어요. 99명이 행복하기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게 정당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롤스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 해도 한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자유와 존엄은 다수의 행복을 위한 계산에 포함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정의는 결국 숫자를 합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게 롤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정의론이 오늘날까지 중요한 이유는 이 이론이 책상 위의 추상적 철학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지제도, 세금 정책, 교육기회, 의료 시스템, 최저임금 같은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누진세나 실업수당 같은 사회 안전망은 차등의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성공이 오직 그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타고난 재능, 자란 환경, 만난 기회, 그리고 운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면 그 결과를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하다는 논리죠. 롤스는 우리가 누리는 많은 능력과 기회가 사실 도덕적으로 볼 때 우연히 주어진 것, 즉 로또 같은 것임을 날카롭게 일깨워줍니다. 결국 롤스의 정의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지금의 사회 규칙에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정의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나 정치인들의 구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를 원하고 어떤 시민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실존적인 물음이 됩니다. 정의론은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는 책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 같은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민주사회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기준과 질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책이고 바로 그 점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고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